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이 로터스의 새로운 하이퍼 GT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전기 세단을 타고 지금 공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8%. 자, 8% 남아있어서 직접 한번 충전 속도도 좀 볼 겸 일단 충전 속도 찍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보시죠. 카드를 대면 인식 중이고, 자, 속도 뜹니다. 자, 67 떴고요. 일단 오케이. 자, 134, 오케이. 218, 200 넘어갔네. 오케이. 259, 328. 뭐야 이게? 지금 차는 속도 보세요. 아니 350이 유지가 되는데? 유지를 하고 있어요. 50% 이제 넘었어요. 52%에 320, 70% 다 돼가는데 아직도 250 유지되고 있어요. 자, 80% 터치. 80%인데 왜 아직도 200이 넘냐고. 넘으면 안 돼요? 자, 로터스 에메야입니다. 에미야. 뭐예요? 원어민 발음 한번 들려주세요. 원어민은 일단 아니지만 아, 예. 에미야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악센트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너무 토종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버리면 에미야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뉘앙스로 하면 안 되고 에미야로 발음을 항상 해주시면은 되겠다는 거. 요거 형제 차종이 있어요. 엘레트라라고. 이제 제가 작년에 먼저 그때도 유럽에 와가지고 시승기를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그 엘레트라랑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차량입니다. 파워트레인 공유하고요, 플랫폼 공유하고요. 자, 그런데 방금 충전 속도를 보셨겠지만 기존에 엘레트라에 사용하던 CATL 배터리랑 완전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타이틀상으로는 CATL의 그 기린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 셀2팩 배터리, 3세대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같은 셀2팩이라도 그 안에 어떻게 이 배터리 팩 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차종마다, 브랜드마다 배터리 회사랑 다 하나하나씩 다 조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장 엘레트라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에메야는 배터리가 어떻게 다르냐.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겉에서 봤을 때 레이아웃인데 두께가 더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더 얇아져야 되는 이유는, 얘는 계속 말하지만 하이퍼 GT라잖아. GT카 뒷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얘는 세단 형태잖아요. 세단 형태에서 뒷자리가 중요한데, 그럼 뒷자리 레그룸을 확보한다고 시트를 마냥 위로 올려버리면은 헤드룸이 안 나오잖아. 헤드룸을 확보하겠다고 시트를 마냥 바닥에 깔아버리면 모델 S처럼 거의 뒷좌석 시트가, 이거는 좌식 의자도 아니고 이거 거의 뭐 앞바다리 하고 가야 되는 수준의 의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뭐 낭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T 전기차들은 이 바닥 면적을 얼마나 얇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폴쉐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발을 놓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 자체를, 그 공간을 파버렸어요. 그냥 물론 그 자리에 배터리를 더 넣으면은 뭐 좀 더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고속으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편하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 팩을 2cm를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터리 팩 2cm를 어떻게 줄였냐가 이제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엘레트라에 들어가 있던 그 기린 셀2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냉각 모듈이 이제 아래쪽 면적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걔가 차지하는 이 높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일로 오면서 얘가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팩 안에 들어가는 셀들을 앞뒤로 조금 더 넓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공간들을 벌려서 아래에 있던 냉각 모듈을 이 셀 사이사이로 버티컬로 레이아웃을 바꾼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냉각 모듈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는 걸로 바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공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레트라에 비해서 배터리 사이즈가 한 10kWh 정도 작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배터리 사이즈 좀 줄이고 휠 베이스는 좀 더 늘리고 냉각 모듈은 이제 사이사이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2cm를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2cm 줄여서 뭐 하냐라고 말씀하실 게 진짜 아니에요. 2cm 정말 큽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선 더더욱이나. 그리고 그 배터리 팩 냉각 방식을
바닥 쪽에서 이 수직 사이드 쪽으로 바꾸면서 또 얻은 큰 이점이 네. 그 셀들이 이제 기존에는 바닥에만 있기 때문에 상단부는 여전히 뜨겁고 하단부가 차가워지는 그 온도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더 그 컨택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전반적인 셀 열 관리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엘렉트라 대비해서 배터리 자체가 이제 냉각 시스템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과 같은 충전 속도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사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보통 타이칸만 하더라도 250kW로 차에다가 배터리를 막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앞에 막 팬이 막 난리가 나요. 왕 하면서 돌아요. 막 미친 듯이 돌아요. 어떻게든 이제 이 배터리 온도를 더 이상 이 한계 지점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하려고 열을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데 사실 얘 아까 딱히 이렇게 뭐 냉각 팬이 도는 느낌도 사실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로터스 개발진이 네. 해준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네. 그 열 관리가 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네. 이 차의 최고 속도로 달릴 때 네. VMAX 기준으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때 SOC가 100%에서 10%까지 떨어져도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계속 250으로 100%에서 10%까지 배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냥 계속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대요. 진짜 이 고성능 전기차들은 이 배터리 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극단적으로는 이제 그 테슬라의 고성능 모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이제 트랙에 들어갔을 때 금방 뭐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림프 모드처럼 이렇게 빡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출력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충전 속도에 있어서나 출력을 주는 면에 있어서나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뒷자리 어때요? 발 꼬고 앉아있어. 그 말은 일단 넓어요. 우리 윤석로 대표 기준으로 운전석을 잡으니까 네. 진짜 발을 그냥 꼬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일단 뒷자리가 네. 그 등받이 각도를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대한 세우는 그 각도로 온다고 해도 타이칸의 그 각도보다 조금 더 누워 있기는 해요. 타이칸은 사실 워낙 서 있긴 하죠. 네, 타이칸보다는 조금 더 누워 있고 이걸 네. 최대한 뒤로 눕힌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러면 그냥 편하게 잠들어도 고개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지금 다 눕힌 거예요 혹시? 네. 되게 편해 보여요. 요 정도의 느낌이 와서 그리고 일단은 그 뭐랄까요 주변의 시야가 되게 좀 탁 트여요. 그래요? 앞에도 완전 풀 버킷 타입이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 시선이 쏠려있는 면적들이 괜찮고 옆 유리도 이 쿼터 글래스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 옆 유리 면적이 되게 큰 느낌이에요. 아니 도어 자체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밖에서 봐도 그냥 뒤 도어가 굉장히 깁니다. 약간 그 우리 2열의 그 약간 세미 스트레치드 리무진의 네, 2열 도어 같은 G90 롱휠 느낌처럼 베이스 같은 차량처럼 뒷유리의 이 길이가 꽤 넓고 빛이 들어오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번 엘렉트라 리뷰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좀 장단점이 좀 극명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승차감에 있어서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S모델, R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링도 그 2.5톤이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뚱뚱한 몸무게를 완벽하게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게 타이칸 그 이상의 핸들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보고 와 진짜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 이렇게까지 완벽한 SUV가 또 있을까라는 말씀을 막 드리고 그랬었는데 얘는요 일단 엘렉트라가 보여줬던 그 고급진 폭신폭신한 승차감은 없어요. 일단 엘렉트라보다 오히려 더 좀 스포티해요. 좀 더 하드하고 노면이 조금 더 많이 읽혀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히려 얘가 막 하이퍼 GT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엘렉트라가 보여줬던 승차감이 있었으니까 에메야도 엄청난 승차감을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이 고급진 승차감, 둥실둥실 떠다니는 승차감, 뭐 그냥 흔히 얘기하는 볼 때 얼마나 부드러운가에 대한 승차감 영역에 있어서는 엘렉트라가 더 좋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사실 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얘 아까 충전 속도나 최고속을 찍을 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런 승차감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이렇게 쭉쭉 뻗은 도로에서 이제 병희 형이 먼저 좀 운전을 했는데 그때 보면 255가 리밋이었죠, 형님. 255 리밋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200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펀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속이 얼마나 빠르냐랑 이거는 또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속도를 살짝 뺐다가 200에서 다시 밟았을 때 거기서도 펀치력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밟아보면 지금 150에서도 이런 펀치력이 나오고, 그리고 200에서도 지금 이런 펀치력이 나오고, 그냥 어떤 속도 영역대에 갖다 때리든 230에서도 사실 비슷한 펀치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 초고속 영역에서 진짜 이 안정적인 출력을 쭉쭉 내면서 진짜 이 하이퍼 GT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렉트라보다 승차감도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 하나, 그게 아닌 다른 가정으로는 그냥 세단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작다? SUV들이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인가요, 형님?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CG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네. 어쨌든 그 롤 모멘트랑 CG 사이의 거리의 이점 때문에 덜 흔들리기는 하니까. 그렇죠. 올라갈수록 불리해지죠. 흔들리니까. 더 많이 흔들릴 네. 수밖에 는 없죠. 전자식 액티브롤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높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그거를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쵸. 좋다고 그러니까 느낄 수 있나요?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거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롤이 생기는 그 작용을 사후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꽤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세단 같은 경우는 아예 근원적인 그 움직임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식인 거니까요. 뭔가 SUV들을 타면은 특히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차가 위아래로 바퀴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를 이제 수평으로 쫙 유지시켜주면서 고속 항속 주행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높아진 CG점은 어쩔 수 없다면 네. 그 다음엔 여유로운 스트로크를 가지고 승차감을 더 좋게 보완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룸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어쩌면 엘렉트라보다 조금 더 하단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그거일 수도 있겠다. 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터스에서 지금 경쟁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포르쉐 타이칸, 형제 차종인 이트론 GT 있을 거고, EQS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S 뭐 이렇게 있는데, EQS나 모델 S 같은 차량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고속에서의 운동 성능은 아니다, 이거는. 지금 170에서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할 때 이런 느낌을 절대 만들지 못. 절대로. 자, 그러면은 타이칸이랑 비교했을 때는 초고속 영역에서의 움직임 있죠. 네, 초고속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칼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영역까지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타이칸 터보랑 좀 비교를 한다면,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모드로 다닐 때 거의 S클래스거든요. 내가 타이칸 승차감이 S클래스라고 말하면은 미친놈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타이칸 에어 서스펜션에 PDCC까지 들어간 차량들을 진짜 한번 타보셔야 돼요. 네, 정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저속 영역에서나 좀 이렇게 요철 구간에서의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잘 걸러내는 거는 타이칸이 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하이퍼 GT 얘기로 좀 넘어오면, 전기차에 있어서 GT카, 그러니까 내연기관 때는 되게 심플했거든요. 공간 넓고 뒷자리 있고 트렁크 공간 있고 고출력, 뭐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이면 되고 그냥 사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기차로 오면서는 고속도로도 빠른 속도로 잘 달려야 되는데, 달리다가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멈춰가지고 1시간 동안 충전하고 있으면은 뭐하러 빨리 달렸냐고. 이걸로 그냥 사실 하이퍼 GT라는 게 딱 증명이 되지 않았나, 충전 속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착각하시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트랜스미션을 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도심에서의 주행이고 정말 가끔씩 고속도로를 타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하러 EQS처럼 디자인을 하겠냐고. 뭐하러?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 너무 서로 괴로운 일이잖아. 브랜드도 계속 욕먹어야 되고, 사는 사람도 계속 욕하면서 사야 되고, 그게 서로 얼마나 불필요한 그게 감정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량들은 필요가 없지만, 이런 고성능 차량들 있죠. 특히나 이제 빠르게 달리면서도 좀 멀리 또 다녀야 되는 이런 타이칸, 뭐 EQS, 뭐 이런 애들은 이 초고속 영역에서의 연비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 미션을 사용하는 거고, 얘도 S 모델은 안 들어가 있는데 R 모델에는 이제 2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 미션을 사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드래그를 좀 순간순간 없애가지고 이 연비를 좋게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EQS 같은 경우에는 걔는 스포츠 성향은 아예 없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생긴 거를 그냥 이렇게 물방울처럼 만들어가지고 항력계수를 떨어뜨리는 데 그쳤다라고 하면은 얘는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다운포스도 굉장히 필요한 차량이고 또 때로는 연비 주행도 가능해야 되는 또 그런 좀 복합적인 에어로다이내믹이 필요한 차량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형한테 얘기 듣고 처음 알았는데 911도 고속으로 달리면은 앞쪽에 플랩이 하나 내려오는 차량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앞범퍼 하단에서 이제 플랩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자동차에 굉장히 연비에 악영향을 주는 그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가 이 바닥으로 흐르는 공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글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연비에 좋은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고속 항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비 주행을 위해서 차고를 떨어뜨리죠. 차고를 떨어뜨리는 게 단지 고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라고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단에 그만큼 바닥과 떠 있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차고를 낮춰주는 건데 얘는 당연히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고를 자기 혼자 낮추는 건 낮추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911처럼 앞범퍼에서 플랩이 이만큼 내려옵니다. 달리면서 내 차를 못 봐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일단 그런 장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앞쪽에 뭐 이렇게 플랩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닫아놔야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냉각 성능이 필요할 때는 또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또 멋지게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게 있고 뒤쪽 스포일러는 이제 엘렉트라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하단에 이렇게 사실 생긴 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그냥 저거 뭐야 우리 그 싸구려 쓰레기통 있죠. 바로 웃잖아. 싸구려 쓰레기통 뚜껑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범퍼에 박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펼쳐지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바닥에서부터 나와서 이 와류가 생겨가지고 또 차를 끌어당기는 그 공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깨트리고 뒤로 그냥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를 없애기 위한 또 이제 그런 장치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장치들은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때로는 이제 연비 주행을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초고속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들까지 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방 디퓨저 네. 플랩이 부수적인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요? 이 플랩이 열리면 네. 양쪽에 머플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가 생겨서 더 좀 스포티해 보이는 게 있어요. 심미적인 효과도 있다. 원래는 전기차는 머플러가 없는데 네. 뭔가 우리 고성능 차면 양쪽 끝에 이렇게 쿼드 머플러 뭐 듀얼 머플러 있는 게 우리 이미지에 박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 디자인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이 앞모습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눈 4개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일단 눈 4개 들어간 차들은 용납이 하나도 안 돼요. 사람도 콧구멍은 좀 클 수 있고 코도 좀 클 수 있고 입도 클 수 있는데 눈이 4개면 안 되지. 눈이 커도 되고 눈이 작아도 되는데 눈이 4개는 용납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2개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면 아예 다 없애던가. 그러니까 아예 다 없앴든가. 그래서 뭔가 저는 이 로터스니까 이런 원색 계열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리고 딱 완전 후면에서 딱 봤을 때 진짜 막 포스도 있거든요. 다 너무 좋은데 이 앞에 저 눈알 4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래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어두운 톤 블랙 컬러가 그래도 블랙 컬러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컬러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다음에 뭐 한국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때 가서 역시 윤석로가 이 새끼 말은 듣는 게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 근데 약간 내가 한 말 중에 맞는 말들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 내가 한 말 중에 맞는 말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뭔가 특정 몇 개 사건만 계속 쌓아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굉장히 확고한 저만의 디자인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스포츠 모드 뿐만 아니라 지금 투어 모드로 살짝 내려와서요. 그리고 투어 모드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렉트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다란 좌우로 발생하는 롤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가요. 자, 그런데 역시나 투어 모드에서도 옆으로 차선 변경을 빡. 잠깐만, 지금 170에서 꺾은 거야? 네. 나도 리뷰할 때 이런 짓 안 하는데. 그래요? 여전히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롤을 제어해 주려고 딱
굉장히 많은 센서들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 묶어주기 때문에 꽤나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거의 뭐 운전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방금 전까지 되게 부드러웠는데 옆으로 차선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차가 흐트러짐이 없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고속에서의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느낌은 포르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 노르웨이에서 엘렉트로 탈 때는 주행보조 장치 사용을 못 해봤는데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깅 소리가 난 거는 이제 라이다가 이 위에서 하나 올라왔고 양쪽에서 올라왔고 뒤에서도 하나 열렸고 이렇게 라이다들이 나왔는데, 얘는 주행보조 장치는 기본적으로 시각화 데이터 그리고 라이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센서 퓨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라이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더 좋겠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라이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뭔 말이야, 그 레이더도 없는 마당에 그렇게 잘 잡잖아요. 그래서 뭐 꼭 라이다고 레이더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선 같은 것들 있죠. 차선 중앙을 얼마나 내가 잘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라이다 레이더의 영역은 아니에요. 걔네는 뭐 초음파로 쏘든 레이저로 쏘든 뭘로 쏘든 어쨌든 뭐가 막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돌아와가지고 차선을 인식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라이다 레이더는 차선을 인식을 하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카메라로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장치 작동에 있어서 시각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써본 결과 그냥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에 아직 뭐 튜닝이 뭐 덜 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레벨 2 수준에서만 보았을 때는 뭐가 뭐 잘 좋은지 모르겠다. 벤츠나 테슬라가 더 뛰어나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위에 라이다 튀어나오면 풍절음 괜찮나?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150에서는 딱히 크게 풍절음이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시끄러워졌어요. 이 옆에도 라이다가 튀어나오잖아요. 옆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머리 위가 한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네. 자, 근데 뭐 사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주행보조 장치들은 그냥 막힐 때나 뭐 차들 많을 때나 써야지, 사실 아우토반에서 얘는 250으로 그냥 항속 주행을 하고 다니기에 아까 출력이 너무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고, 충전소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는 충전 속도도 너무 빨라서 아우토반에서 타면 그냥 고속으로 다녀야죠. 쏠수록 이득인 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만드는 전기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오해, 뭐 궁금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결국엔 중국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야, 중국 묻은 거 아니냐, 저게 뭐 저거 지커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엘렉트로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터스는 행사를 하면 영국이랑 독일에서 실제로 그 영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붙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히스토리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셔시 관련해서 지리그룹에 있는 SEA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 플랫폼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이 차량을 만든 건데, 얘 플랫폼 이름은 EPA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이름이 다른데, 야 너네 이거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얘네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핸들링과 퍼포먼스가 나와야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네 입맛대로 다 수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따지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BMW 같은 경우도 뭐 G바디 가지고 무슨 뭐 M8도 만들고 M3 만들다가 갑자기 뭐 그냥 520i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큰 틀에서는 그냥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수정과 변형들을 거쳐서 고성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는. 그리고 어쨌든 로터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 차량에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쳤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볼 필요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라고들 이제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충전 속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출력 보여드렸잖아요. CATL은 배터리를 정말 많이 파는 회사고, 얘네가 물량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고성능 배터리들,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런 좀 어려운 배터리들 못 따라잡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의 배터리 성능은 조금 무섭습니다. 350kW를 아까 50%까지 밀어붙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플랫폼이나 배터리를 중국과 뭐 협업했다? 라는 것보다도 생산을 중국에서 한다는 거. 저는 오히려 뭐
왜냐면은 그거는 실제로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비싼 소비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런 좀 감성적인 영역에 충분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쉽다면 정말 단지 감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중국 생산이라는 게 좀 아쉽다? 그게 실질적으로 차량의 품질에는 영향이 없을지언정. 자,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한국에 얼마에 출시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제 구체적인 가격들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또 한번 그때 좀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뭐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일단 이 차의 존재 자체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터스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좀 확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로터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제 조금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상품의 완성도는 괜찮아요. 약간 허들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에게 비춰지느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긴 한데, 가격대가 뭐 예를 들면 이게 가격대가 타이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볼륨이 한번 좀 크는데 이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이 차가 많이 팔려서 신형 엘리즈가 멋지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좀 진짜 캐시카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포르쉐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포르쉐가 정말 힘들었던 거 아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포르쉐가 파나메라 나오기 전에 파나메라로 대박 터트리고 카이엔 대박 터트리고 하면서 지금 그 미친 911들 나오고 있는 거야. GT3 나오고 막 하이브리드 GTS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뭐 마세라티처럼 또 갑자기 잘 자고 있는 마세라티를 깨워. 파나메라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고성능 차량들을 좀 다시 잘 만들어보자 로 접근을 했으나, 진짜 이게 소비자들은 알거든. 얘네가 대형 세단을 만들어도 그냥 진짜 돈 벌라고 진짜 성의 없이 대충 만들어, 아니면 대형 세단이지만 포르쉐의 DNA, 마세라티의 DNA가 느껴지는지. 근데 이제 뭐 로터스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이제 와 닿을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감히 예상하기로는 모르겠어요. 자동차만 보면은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외적인 변수, 앞에 눈이 4개라는 거, 자꾸 에반게리온 생각난다는 거, 뭐 중국 생산이라는 거, 뭐 이런 허들은 이제 로터스가 또 잘 이겨내 봐야겠죠. 아무튼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로터스 감사드리고. 우리 근데 유럽에 지금 48시간도 안 있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요? 한국 돌아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